저는 우리 아이가 워낙 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완아 장동선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론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만약에 내가 내 아이에게 딱 한 가지 습관만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떤 습관을 줄 것인가? 이거 고민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 물론 다 도움될 수 있는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책은 내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내 습관을 또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정말 책 읽는 습관만 있으면 나는 계속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질문. 에이, 요즘 책을 왜 읽어? 책 읽을 필요가 있나? 유튜브 영상을 봐도 되고 누구 딴 사람이 그냥 책을 읽어주는 거 들으면 되지 않나? 뭐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다른 어떤 영상 시청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뇌가 작동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특별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특별한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순간 접속의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에요. 메리앤 울프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쓴 책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이고, 간단하게 뇌에서 책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할 때 영상 시청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영상을 시청할 때는 보고 있으면은 그 영상을 나도 모르게 그냥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특별히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완벽하게 수동적이진 않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당연히 뇌가 같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반면에 책을 읽을 때는요 조금 특별해요. 책을 읽을 때는 실제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 뇌 안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글자를 읽고 그 글자 안에서 어떤 모습을 떠올려서 상상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뇌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 다시 책으로의 저자는 이걸 크게 세 개의 서커스 무대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인지의 무대라고 합니다. 이걸 세 개의 스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내 안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가 내 안에서 내 밖으로 꺼낸 다음에 내 안에서 들어가고 있는 다른 잡념들, 생각들을 다 끄고 책 페이지에 있는 곳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이 첫 번째 스텝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주의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한 줄을 읽고 또 다른 줄을 읽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는지 내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 주의를 이동하는 연습.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내가 외부의 정보를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대는 시각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각은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읽을 때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단어 하나 보이는 글자가 어떻게 단어로 보이고 단어가 어떻게 문장으로 보이고 문장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나, 이 하나하나가 시각 정보를 모아서 언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서커스 무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너머에 우리가 그림을 떠올려서 감정까지 느끼고 감정이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막 뛰어가는 장면을 읽고 있으면은 내 머릿속에서 실제로 내 다리가 움직이거나 뛸 때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듯이 실제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인류 진화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언어와 활자의 발견. 그래서 책이라는 거,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인지혁명의 기초가 마련됐던 그 순간이 어마어마한 혁신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라이브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일종의 코드로 만들어서, 글자로 만들어서 내가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코드만 읽고도 머릿속에 실제로 막 라이브로 일어나는 것처럼 내 머릿속 안에 영화관을 켜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 그 습관을 길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뭔가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내 아이한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저는 우리 아이가 워낙 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시도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자기 전에 제가 늘 책을 읽어줘요. 요즘은 둘리틀 박사 모험을 읽어줬고 곰돌이 푸의 모험 뭐 이런 것도 읽어줬고, 제가 좋아하는 미하일 랜데의 모모나 짐 크노프 막 끝없는 이야기, 오즈의 마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명작들 중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
책들을 제가 읽어주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스스로 글자 안에서 이 모든 머릿속 영화관을 키는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아빠가 같이 켜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주는데 아이는 자기 전에 문장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이 문장들로 인해서 영화관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읽진 않지만 들으면서 문장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박사님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동물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이러한 상상이 되면서 머릿속 안에 영화관이 켜지는 건데, 이게 이제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게 아이한테 계속 책을 읽어줬더니 어느 순간 아이가 다음 장을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혼자 그 책을 펴들더니 처음에는 그림만 보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림 밑에 있는 글자도 읽기 시작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은 만화책,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말풍선이 있고 글자가 있으니까 만화책을 읽어주는 습관으로 아이가 이제 책을 읽는 습관까지 가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아이가 처음에 책이 재밌다, 그리고 책 안에 있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내 머릿속에 상상들이 켜지게 만든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화나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책을 읽자, 책 읽는 습관을 기르자,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책 읽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려면 책을 읽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21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뭘 해볼까 라는 다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한테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줘야 되겠다. 이거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요, 청소년이 돼서도 어른이 돼서도 정말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 게 우리 뇌에 정말 좋은 일이다 라는 거를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만 이론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이화나 장동선이었고요. 여러분은 이론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